북미 양국의 의전팀과 실무협상단이 다음 주 하노이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언급하면서 북미 간 빅딜 가능성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시간표 전망해보겠습니다. 홍혜연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정상회담 앞두고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유럽 순방을 하고 있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이따라서 지금 미국 언론 등과 인터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핵 협상 구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발언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대목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We are aiming to get as far down the road as we can in what's now a couple of weeks. We'll also work on communicating how it is we can create the brighter future that we hop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네, 가능한 먼 길. 이게 좀 하노이 회담 결과에 대한 좀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처럼 들립니다.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합의는 된 것 같고요. 예. 그걸 대부분 우리 정부가 마련해 준 겁니다. 동창리 그 미사일 실험장 거기 네. 이제 검증하에 해체하겠다.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북락시켰는데 그거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 와서 봐라. 그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영변의 핵시설에 영구 폐기를 상응한 조치 있으면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상응한 조치 그 여부를 논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여부를 아마 지난번에 스티브 비건이 평양 갔을 때 2박 3일 동안 상당히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평양의 핵시설에 영구 폐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거기다가 이제 조금씩 더해가는 거. 그게 이제 플러스 알파인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종 목표 완전한 비핵화도 이미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다리만 연결하고 플러스 알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스티브 비건이 왜 한번 평양에 갔더니 회담 안 하냐? 저는 북한한테 생각할 기회를 주고 그 대신에 플러스 알파를 주면 제재 완화까지 간다는 거를 지금 내놨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플러스 알파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플러스 알파까지도 갈 수 있다.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신중한 낙관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신중한 낙관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홍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비건 대표가 평양을 갔는데요. 그때 2박 3일 동안 55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구체적인 협상안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허심탄회하게 10가지가 넘는 의제를 놓고 왔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실무 협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초안을 작성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 그래서 그 평양에 들어갔을 때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물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리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의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지 평화체제 구축 노력의 초기 단계는 어느 정도 북미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이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러스 알파까지 나갈 수 있겠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신중한 낙관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 실무 협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폼페이오 장관 발언 중에서 또 하나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 종전 선언 가능성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가능성? 이 부분은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커졌다. 예, 그 예. 종전 선언이라는 용어를 쓸지 아니면 그 폼페이오 평화. 장관에게 이제 안보 평화 예. 시스템이라든지 구축 이런 부분에 어쨌든 그 부분이 말씀드렸던 이제 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든지 이제 그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북미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초기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미 간에 그리고 남북미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종전 선언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돼서 여전히 이제 소랑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어떤 전향적인 조치가 있으면 종전 선언까지는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입장도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전 선언이 상징적 의미이기도 하고 이게 돈도 안 들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난해부터 가장 먼저 내줄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의외로 이 과정을 보면 쉽지 않았거든요. 홍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하고 뜻만 맞으면 거기서 서명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미북 북미 간에. 예, 북미 간에. 네, 북미 간에 그냥 서명하겠다. 그러니까 예. 거꾸로 한국하고 중국에서 가만히 있어봐. 북미 간에 하면 안 되지. 우리도 갈채비를 해야 되겠다라고까지 많이 보도가 나왔잖아요. 시진핑 주석은 작년에 가겠다라고까지 이제 예. 그런 비슷한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종전선언의 의미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게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이나 유엔 사령부 같은 데는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러니까 조금 신중론으로 해서 서명은 안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백악관 가서 검토해서 아마 조만간에 서명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미국에서 절대로 안 된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예. 한미동맹이 깨진다. 그 종전선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한미동맹에 누를 끼치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씩 뒤로 물러서니까 북한에서도 아니 이게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하겠다 그러고 딴소리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미국을 경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왜 북한만 선행 조치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아마도 이제 김정은 귀에 들리니까 김정은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게 한 너댓 달 되니까 네. 미국에서 다시 검토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평양에 가셔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 들었잖아요. 종전선언 그거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데 미국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주한미군 한미동맹 유엔 사령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를 문 대통령이 평양 다녀오셔서 프레스센터를 직접 가셔가지고 첫 번째 얘기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 들었다. 예. 그런데도 미국이 안 해주니까 북한에서 상당히 불신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거의 안 됐죠.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 종전선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안 해주는데 그렇다면 종전선언 내 얘기 안 하니까 제재 완화를 해달라 그러는데 제재 완화는 더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이제 경색 국면으로 갔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다시 검토해 보니까 종전선언 그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주겠다는 식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날 외국의 사절을 청와대에서 맡는다고 하셔가지고 네. 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미 간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북미 간에 종전선언 네, 별거 아니니까. 관련해서요? 왜냐하면 예. 한중 간에는 벌써 수교까지 했고 예. 미중 간에도 수교했고 그럼 결국 이 종전선언은 북미 간에만 하면 종결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평양에서 남북 군사 합의서에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북미 간에 서명을 하고 그 대신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 회담으로 들어간다라고까지 선언하면 대체로 예. 이것이 종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몇 자가 참여해서 이루어질지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협정도 이 선언도 뭔가 관심이 있지만 대북 제재를 어디까지 완화해 줄 건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를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발언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과 미국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협상할 준비가 됐다라는 시그널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과 이제 대북 제재 해제가 이제 북한이 원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이제 체제 안전 보장에 있어서는 이제 북미 신뢰를 끌어내기 위한 그 마중물로서 이제 논의가 많이 됐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종전선언이라든지 이제 연락사무소, 인도적 지원 부분이 많이 됐는데 미국이 생각할 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게 대북 제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가장 안 주려고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이제는 그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공식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 이제 그 부분까지 놓고 북미 간에 허심탄회하게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서 진전을 나갈 때가 됐다. 즉 작년에는 북미 간에 어느 정도 기싸움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신뢰 정도 어느 정도나 이렇게 파악하는 기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그 기간이 끝났으니까 북미 간에 양국 모두 진전을 볼 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역풍이 클 수 있다라는 또 위기감도 온 것 같아요. 그런 예.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재 완화를 얘기를 했다는 것은 북미 간에 어느 정도 물밑 사전 어떤 조율도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장관 입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재 완화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제재 완화하면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유지하겠다 이 입장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거의 대부분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또는 실질적인 비핵화를 해서 돌이킬 수 없는 부분에 도달했다고 하면 제재 완화를 검토하겠다. 그때. 또는 예. 해제를 검토하겠다. 또는 해제하겠다.
제일 놀라운 것이 작년 12월 달에 존 볼튼이라고 하는 대북 초강경파 이 안보 보좌관이 비핵화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실적이 보이면 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12월 초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가 변하고 있구나 했는데 예. 이제는 국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북한의 행동을 하면 하겠다가 아니라 제재 완화를 해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 예. 이 얘기는 적극적으로 제재 완화를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 요번에 저는 금강산 관광 정도는 풀리겠구나 하는 얘기를 생각을 딱 해본 게 미국이 먼저 제재 완화를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그걸 수단으로 활용해서 북한의 우리의 목표를 끌어내겠다. 행동을 예. 이끌어내겠다. 그 얘기는 북한이 결정만 하면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 접근했다고 보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그전에는 완전히 선비핵화 후 보상인데 이제는 보상을 먼저 도구로 사용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이 제재에 있어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완화가 있고 해제가 있고 그거 말고도 유예가 있고 면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완화라는 건 포괄적 개념인데 유예나 면제까지도 이렇게 포괄해서 얘기할 때가 있고 완화라고 하는 건 통상으로 얘기할 때 유엔 안보리 제재가 마지막에 제재한 게 뭐 석유, 금수라든지 섬유 제품까지 수출 못 하겠는데 이런 걸 풀어주는 거. 그러려면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들도 움직여야 되고 또 하나 미국 의회가 제재를 해놨는데 그거를 풀어주려고 완화하려면 의회가 모종의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예. 의회가 지금 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오는 게 제재 유예나 면제인데 이건 대통령이 1년을 동안을 유예 기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제재를 놔두고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은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처럼 남북 경협에 있어서 면제나 유예를 해준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만 해도 굉장히 가능성이 성과다. 꽤 크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미국 그 국무장관 입에서 제재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두 분 다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신 건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We think they have a great chance for tremendous economic prosperity in the future. So I look forward to seeing Chairman Kim in Vietnam. 네. 비핵화만 전향적으로 해. 그러면 원하는 미래가 보장될 거야. 이런 어떤 압박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양면의 칼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장밋빛 청사지도 보여주는 반면에 이제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이제 너네들이 원하는 대북제재 해제라든지 이제 그 경제 발전은 어려우니까 비핵화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예. 바란다. 이렇게 좀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 비핵화 압박을 하고 또 북한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도 동시에 급할 건 없다. 이런 속도 저절로는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얘기도 좀 듣고 오시죠. Well, I'm in no rush for speed. We just don't want testing. The sanctions, as you know, remain. Everything is remaining. 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앞두고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속도 조절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부분의 그 청중은 미국 내부를 대부분의 많이 겨냥합니다. 발언의 청중은 네, 그렇죠. 예, 미국 내부다. 스티브 비건이나 폼페이오는 비교적 덜 직접적인 그 목적 자체에 충실하게 예. 얘기하는데 지금 뭐 미국 의회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정상회담 뭐 하러 하냐. 결국 또 퍼주기 하려고 하는데 예. 그 저 실적도 없이 쇼다. 이런 식으로 막 상원의원들 막 얘기하고 이번에 그 한국당 의원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 안 하고 국회의원들 미국 의원들 만났는데 굉장히 뭐 아주 뭐 이거 정상회담 또 실패할 것이다 막 그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신문을 보거나 하면 미국에 엄청나게 반발이 많은데 이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근데 미국 의회에서 지금 사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거나 이런 위험성이 많이 잦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 이 회의론이 계속 나오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작년 6월 달에 워낙 당했기 때문에 트럼프 작년 대통령이 6월에 굉장히 성공했다 그랬지만 사실은 얻어낸 게 북한의 위상은 국제적으로 예. 북한이 평화도 원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준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낸 것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비핵화는 못 얻었다. 예.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차리 미사일 실험장 이거는 하나는 하다 말았고 하나는 북락시켰다는데 뭐 전문가가 봐서 사찰도 못했다. 네. 이건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 돌아간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핵화 한 게 없지 않냐.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 압박이 좀 줄어든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들인데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제 달라서 지금 자기가 전쟁의 위험성을 다 줄여버렸고 미사일 핵실험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해 송환했고 인질들도 다시 모셔왔고 어느 대통령이 이걸 했냐. 다른 대통령이었으면 세계대전이 났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조금만 기다려봐라. 제재를 조금 내가 지금까지 강화했는데 조금 풀어주면서 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못한 지금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하는데 혹시 실패할지 모르니까 일단 저렇게 느긋한 태도를 보여서 내 책임이 아니다는 거를 일단 마련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만드는 겁니까? 놓고 예. 나는 서두르지 않다. 그러나 참모들에게 기회는 줘서 협상을 하는데 내가 볼 때 될 것 같기도 하다. 난 김정은하고 사이가 좋다. 이러면서 이번에 김정은한테 얻어내면 봐라. 역시 나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나오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정상의 만남 한 1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집사라고 불리는 김창선 위원장 이제 중국을 경유해서 오늘 하노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의전 경호 부분은 협상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1차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뭐 한 달 이전에 이제 그 양국의 이제 의전 경호팀이 이제 싱가포르 방문해서 예. 이제 그 묵을 숙소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일정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조율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다 더 수월하게 양측에서 이제 의전 경호 측에 대한 그 일정이나 어떤 다른 부분을 조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 측에서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들려오는 얘기가 저번에 평양 방문하고 나서 이제 의전 경호팀이 베트남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북한의 어떤 실무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를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뭘 타고 갈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전망 한번 해볼까요? 베트남이 결정된 이유 자체가 동남아에서 베트남이 제일 가깝고 같은 공산주의 국가고 대사관도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김정은한테 교훈을 주고 싶다. 미국하고 전쟁을 했어도 사이좋게 지내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처럼 되라. 베트남은 공산국가지만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과 경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도 중국하고 사이좋게만 지내지 말고 미국하고 오히려 더 친하면 발전도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켜주겠다. 지금 베트남에 군사협력을 하잖아요, 미국이.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혹시 이번에 김정은이 미국한테 군사협력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의도도 분명하고 그래서 베트남이 됐는데 참메 1호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다. 전용기를 타고 갈 태국은 아무래도 조금 더 멀죠. 그래서 지금 참메 1호 가능성이 좀 참메 높게 1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참메 1호가 뭐 예. 시험 비행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뭐 의전도 중요한데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의제 관련해서 어떻게 이견을 좁혀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주목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평양 회담 그 실무 협상이 지난번에 있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만남인데 여기서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진전이 없으면 굉장히 미국, 북한에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홍 박사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이미 여전히 미국 내에는 미국만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내에는 어떤 비핵화 회의론이 아주 팽배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1차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고 그리고 2차 정상회담도 보니까 먼저 일정을 발표하고 실무 협상을 나중에 하는 그래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결국은 북한의 어떤 시간 지연 전술에 또 휘말려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것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러한 그 회의론이 팽배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물론 이제 뭐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 체제 구축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 나오긴 하겠지만 비핵화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나오지 않으면 네. 미국 내에서 역풍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1차, 2차에 걸쳐서 미국 내 역풍이 굉장히 커진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게 되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그 뭐 실패했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 어떤 북한 문제를 좀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최우선 의제에서 옆으로 약간 이렇게 치워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북한 측면에서는 이제 강경한 그 입장을 보여준 군부를 설득할 명분이 사라지는 부분이고 그 내년에 있을 중요한 5개년 그 전략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국 모두 이번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이룰 비핵화와 상호조치에서 진전을 이룰 충분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동력을 가지고 예. 이번에는 좀 그
진전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 미국 뭐 같은 입장일 수 있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조회에서 나오는 회의론을 잠재우려고 하면은 지난번 1차 정상회담 때 합의된 사항들이 좀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합의 사항인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전된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앞서 플러스 알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사찰 검증 받겠다는 얘기 안 했는데 그것이 들어가느냐. 예. 본래 미국은 신고까지 하고 폐기하고 사찰 검증하면 더 좋은데 네. 신고는 안 할 것 같고 어쨌든 폐기하고 사찰 검증을 받느냐. 두 번째는 미국의 위협은 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 부분에 폐기라거나 미국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이전하는 거 그 중에 뭐라도 해줄 것이냐.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목표 지점인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합의가 돼 있는 거고 중간에 징검다리 부분이 뭐냐면 영변 이외 핵시설 네.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신고하는 일정을 밝히는 거예요. 일정, 네, 일정까지, 지금 하는 건 시간표까지. 아니고 예. 요번에는 영변만 하고 ICBM을 하는데 다음에는 영변 이외 핵시설에 대해서 전모를 밝히고 신고한다. 그리고 폐기로 들어간다. 그것까지만 해주면 요번에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예. 최종적인 목표가 나오고 그 중간 지점이 딱 명확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것이 다 된다고 하면은 이건 뭐 빅딜 이상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은 뭐 제재 완화도 예. 상당 부분 되지 않을까 저는. 예. 영변에 미국을 위협하는 ICBM에 더해서 중간 단기로 영변 이외 핵시설을 어떻게 보면 신고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을 지금 그래도 남는 게 영변 이외에 핵시설이 남고 그다음에 핵무기도 남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응할 수도 그래도 있다. 뭐 한 걸음에 다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를 여기까지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저도 예. 이제 그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너무 짧고 네. 그리고 아직 여전히 초기 단계고 북한 내에는 이제 미국 신뢰하지 못한다는 초기 조치를 해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응 예. 조치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영변 핵시설 폐기 부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동창리, 풍계리 폐기가 그 사찰 그게 나오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다른 부분에 있는 핵심적인 어떤 그 우라늄 그 시설, 그 농축시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하겠다 이러한 약속만 나와도 충분하게 어떤 그 예.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과거에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해서 하지 못했던 어떤 현재액이라든지 또 과거에 관련된 초기 조치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게 영변 핵시설 폐기 자체도 의미가 있고요. 거기서 나가서 우라늄, 플루토늄, 농축시설의 폐기만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한 회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지난번에 한번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연기될 가능성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듣겠습니다. 저는 뭐 가능성 크지 않다고 이번엔 보고요. 크지 않다. 예, 예. 제가 보기엔 거의 최저 수준의 합의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이 베트남에 있어서 뭐 이를테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예.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또 국빈 방문한다고 하기 때문에 일정을 그렇게 크게 조정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작년 같은 없다. 그런 파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 봅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의전과 뭐 의제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에서 실무 협상들이 진행이 될 텐데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YTN에서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